페이지 68쪽입니다. 보건행정 1번 국민의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 약정, 사회보장, 지방행정조직을 기술 지도 및 감독하는 중앙행정조직은 정답은 2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문제로 나중에 어떤 인사권이나 예산을 집행한다 이러면 5번을 골라주셔야 되고 기술 지도와 감독이란 단어가 있으면 보건복지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우리나라가 속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역사회 사무소와 사무소의 위치는 정답은 4번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필리핀 마닐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선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WHO의 본부가 어디 있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위스 제네바를 고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끔 북한도 물어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인도 뉴델리에 속해 있습니다. 3번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보건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은 돼 있는데 일단 설명해 보시면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구강건강이라든지 감염병 또는 모자, 정신, 그리고 여러 가지 진료와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여러 가지 자연보호 사업은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고 이제 3번에 초등학교 불소농도 사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흰 가운 입으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칫솔질 올바르게 하는 방법 그리고 불소양치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선물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양치컵이랑 칫솔이랑 치약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이제 보건소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모든 국민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보건행정의 특성은 솔직히 이 문제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3번이랑 5번이랑 5번은 이제 봉사성까지만이고 그 다음에 여기 4번도 이게 다 기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정답은 2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키워드에서 만약에 전문인에 대한 어떤 의료 제공을 뜻하면 과학성과 기술성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선의 어떤 의료 제공을 해야 된다는 봉사성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여기 4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고를 수 있는 여기 4번 지문이 조금 아쉬운데요. 일단 2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는 우리가 공공재라고 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공공재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바로 이 2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문장으로 이제 2번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5번. 보건소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1번 문제에서 보았죠. 어떤 이제 기술 지도나 감독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안전부라고 합니다. 1번. 근로자가 실업을 할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보험은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러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업급여죠. 요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은 2번 고용보험을 고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산재보험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부상이랑 사고를 당했을 때에 이제 드리는 혜택이고, 이제 실업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드리는 부분은 고용보험 부분입니다. 2번, 지역사회에서 1차 보건의료가 대두된 배경이 아닌 것은? 이제 1번을 고를 수가 있고요. 이제 2번부터 5번까지가 그러한 설명들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아프면 사실은 이제 작은 의원에 가서 이렇게 내원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대학병원에 오셔서 뭐 감기 진료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의료가 고도화되어져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의료를 이제 서비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 어떤 제일 중요한 의료에 대한 어떤 건강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병원만 잘 되니까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1차 보건이 지역사회의 건강을 살리는 기반으로 두어야겠다라는 상황이 왔습니다. 3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는 1차 보건의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일단 정답은 1번을 고를 수가 있고요. 우리가 1차 보건의료의 중요한 4가지라고 해서 접근성, 그 다음에 주민의 참여,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지불 가능성을 두는 요것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 2, 3, 4, 5번은 그 설명에 충족이 되어져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제 보건소 보면은 우리가 구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죠. 만약에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라고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 그 다음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중복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지불이 가능할 수 있는 적당한 수가로 제공이 되어져야 합니다. 4번,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를 분류하였을 때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는? 우리가 의료 서비스는 1차부터 3차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 그 다음에 외래 진료를 보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1차 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중점으로 하는 병원은 2차,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문화적인 종합병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3차 의료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러신 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반 의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간단한 감기인데 이렇게 3차 병원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 진료 의뢰서를 받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일단은 1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신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전문의 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이랬을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라는 뜻입니다. 5번, 의료 혜택의 결여로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많이 있는 개상도발 국가에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1차 보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번,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공중보건이랑 보건간호에 빠질 수 없는 건강 증진, 그리고 예방, 치료, 재활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것을 1차 보건의료라고 얘기한다라는 뜻입니다. 6번.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정답은 5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도 아주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응급간호를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면 119를 불러서 이제 타고 가시겠죠? 그러면은 119 구급대원 분들은 이 뇌졸중 환자가 갈 수 있는 전문병원에 의뢰를 해서 그쪽으로 이송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 뇌졸중, 뇌혈관을 뚫을 수 있는 어떤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의료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분한테 맞는 병원을 찾아갈 수가 없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응급 환자가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후송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 의료보장의 이해.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구성원에게 생활상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보기를 풀어보기 전에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사회보장제도는 우리가 방금 문제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사회 구성원이 생활상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호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소득보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이 있고요. 의료보장은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가 다치면은 이제 돈으로도 그 다음에 의료적으로도 이렇게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둘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일단은 사회보험 안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래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어서 어려운 국민들을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것도 소득보장, 의료보장이 있습니다. 소득보장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 의료보장은 의료급여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정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표에 의하면 소득보장은 의료보장이다 돼 있는데, 이제 요거 이 둘 다 이 사회보험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사회보장에는 최저생활의 보장 기능이 없다 돼 있는데, 아까 국민기초생활보험이랑 의료급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장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다 함께 돕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 조금 있죠. 2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보험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제징수, 모든 국민이 내야 하고요. 소득이 많다라고 해서 가입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가입을 해야 되고, 산업재해로 인한 것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 그 다음에 직장근로자는 지역건강보험이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건강보험에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방식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소득, 비례, 정률제,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매겨집니다. 3번. 의료처치나 진료서비스 행위에 대하여 가격을 책정하여 의료수가를 부과하며
진료한 만큼 보상을 받으므로 의료인이 가장 선호하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진료비 보상 제도는 무엇인가? 정답은 5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 봉급제에 돼 있는데 봉급제는 의료인이 이제 월급제로 환자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월급제로 준다는 뜻이고 인두제는 사람 인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수에 따라 정해지고 총액 계약제는 그 보험자들이 미리 돈을 지불을 해놔요. 뭐 1년치를. 그러면 이렇게 지불을 했으면 그 사이에 병원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걸 총액 계약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는 정말 많이 나오죠. 질병과 중증도를 분류해서 단가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만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편도염 수술 같은 경우에는 포괄수가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입원 기간은 며칠, 그리고 수술 비용은 뭐 서울에서 수술을 하든 부산에서 수술을 하든 딱 이만큼 가격으로 매겨야 된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의 어떤 서비스를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비가 어떤 과잉 쪽으로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긴 하지만 병원에서는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니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반면에 포괄수가제는 딱 이렇게 돈과 행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진료비의 그 과잉 현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별 수가제보다는 조금 서비스가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막 이만큼 열심히 치료를 해주거나 요만큼 하든 돈은 똑같으니까 어떤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번, 노인 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국가적으로 노인 침해를 상담, 계획, 관리해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매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보건소에서 이게 무료로 해준다라고 본 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뭘 다 무료로 무조건 다 해준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이제 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3번은 오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번, 의료급여에 대한 올바른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급여는 저희가 아까 공공부조라고 봤는데요. 이제 최저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종이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이 2종인데요. 우리가 1종은 근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종에 이재민과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이방 아동까지 1종에 넣어주시면 되고 정답은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1종 환자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를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종은 국민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분들을 뜻합니다. 6번, 국가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의료를 보조해주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돕는 공공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은 세금으로 이제 생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립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구빈제도입니다. 7번, 진료비 보상 제도 중에 서비스형과 관계없이 제왕절개, 편도선 수술, 수정체 수술 등
질병군으로 네. 진료비를 정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정답은 1번이죠. 저희가 아까 인두제는 사람 인자를 써서 이제 사람 수만큼, 네, 봉급제는 이제 페이 닥터를 뜻하고, 그 다음에 행위별 수까지는 서비스를 한 만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총액 계약자는 그 보험자분들이 계약을 일정 걸어 놓으면 얼마든지 그 기간 안에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72쪽입니다. 8번.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강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모두를 보호해주는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문제랑 좀 비슷하네요. 고소득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이제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고, 농어촌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되는데 이제 지역 가입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되는 것은 산재보험입니다. 9번.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5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가입이 아니라 강제라고 말씀드렸고, 무관하게 그냥 다 똑같이 매기는 게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나갑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의 자율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강제로 납부합니다. 10번.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정해진 1일 입원비를 계산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 정해진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이러한 똑같은 어떤 의료의 보상 제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가가 정해진 보상 제도는 포괄 수가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